여러분, 고지혈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왠지 우리 부모님 세대의 건강 문제 같고 나랑은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? 그런데 만약 이 침묵의 살인자가 바로 지금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다면요? 오늘 이 시간에는 고지혈증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세대의 문제가 된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혹시 콜레스테롤 높은 건 우리 부모님 세대 얘기지라고 생각해 오셨나요?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. 하지만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그 생각이 확 바뀔지도 모릅니다. 자, 일단 충격적인 숫자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. 3배. 이게 뭐냐면요. 지난 10년 동안 고지혈증 환자 수가 늘어난 배수입니다. 무려 3배나 급증했다는 거죠. 이건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. 우리 주변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빠르고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이 침묵의 살인자라는 무서운 별명을 가진 고지혈증이 도대체 뭔지 그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섹션입니다. 고지혈증, 이상지질혈증이라고도 부르는데 말이 좀 어렵죠?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피 속에 지방, 그러니까 기름기가 너무 많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요. 물론 얘네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긴 한데 뭐든 과하면 탈이 나잖아요.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. 우리의 건강검진 받고 나면 이런 표 받잖아요. 숫자가 막 빼곡해서 머리 아프죠. 근데 딱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. 의사 선생님들은 바로 이 숫자를 보고 우리 혈관에 빨간불이 켜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. 위에 3개, 총콜레스테롤, LDL, 중성지방은 저 기준보다 높으면 위험 신호고요. 맨 아래 HDL은 반대로 우리 몸에 좋은 청소부라서 저 숫자보다 낮으면 청소부가 부족하네 하고 걱정하는 거죠.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놈들이 아니에요. 여기 왼쪽 LDL, 얘가 바로 혈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길을 막아버리는 나쁜 놈, 빌런입니다. 반면에 오른쪽 HDL은 우리 몸의 고마운 청소부예요. 혈관에 쌓인 저런 나쁜 찌꺼기들을 싹 수거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. 왜 이 병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고지혈증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내 몸속에서는 지금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. 통증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어요. 그래서 혈관이 거의 다 막힐 때까지도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다가 그 조용하던 시한폭탄이 빵! 하고 쳐지면 어떻게 될까요? 그게 바로 심장마비,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. 그뿐만이 아니죠.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협심증이나 심하면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괴사까지. 이 끔찍한 일들이 바로 방치된 고지혈증이 불러올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들입니다. 자, 이쯤에서 에이,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지금부터 딱 집중하셔야 합니다. 안타깝지만 이제 젊음이 더 이상 방어막이 아니거든요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물론 아직은 50대, 60대 환자가 62.7%로 제일 많죠. 근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옆, 바로 20대에서 40대 환자가 무섭게 늘고 있다는 이 증가 추세입니다. 이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. 아니, 왜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병이 늘어나는 걸까요? 범인은요, 사실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. 퇴근하고 먹는 치맥, 스트레스 받을 때 찾는 달고 짠 음식들, 잦은 회식, 운동 부족. 어때요? 너무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? 바로 이런 생활 습관이 우리 혈관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.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.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.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네? 여기서 끝나는 거죠. 이게 내 목숨을 위협하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잘 못한다는 겁니다. 이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. 그럼 막막하죠? 어떡하지? 하고요. 걱정 마세요.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알려드릴게요.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.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알기. 국가건강검진 같은 걸로 내 몸 상태부터 정확히 아는 게 시작입니다.
둘째, 바꾸기. 내 생활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. 그리고 셋째, 만약 혼자 힘들면 도움받기. 전문가랑 상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죠. 간단하죠? 특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막 거창하게 다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조금씩 현명하게 교체하는 거죠. 지글지글한 붉은 고기나 튀김 좀 줄이고 그 자리를 신선한 등푸른 생선이나 아삭한 채소로 채우는 거예요.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서 내 혈관을 살리는 겁니다. 그리고 몸을 움직여야죠. 막 헬스장 가서 몇 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일주일에 한 3번? 딱 30분만.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동네 한 바퀴 걷는 거예요. 이렇게 꾸준히 땀을 흘려주면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쑥쑥 늘고 나쁜 지방은 활활 타 없어질 거예요. 그런데 생활 습관을 정말 열심히 바꿨는데도 수치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땐 의학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죠? 이제 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아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걸 제가 싹 풀어드릴게요. 의사 선생님이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으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이런 생각이 들죠. 약을 먹어야 하나? 그거 부작용 있다던데 괜찮을까? 누구나 하는 걱정일 거예요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걱정하는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요? 대부분은 약 때문이 아니래요. 그리고 설령 작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 약을 먹어서 막을 수 있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. 얻는 게 훨씬 크다는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. 이 약을 먹으면요,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마비랑 뇌졸중 위험이 무려 44%나 줄어들어요. 반면에 당뇨병이 새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9%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. 자, 44%의 생명을 구할 확률 대 9%의 위험.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? 이건 그냥 한두 명의 의사 선생님 얘기가 아니에요.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료 학회들이 다 같이 내린 결론입니다. 심혈관 질환을 막는 이득이 워낙 크니까 다른 작은 위험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면 절대 안 된다. 이게 바로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.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여러분, 주민등록증에 적힌 내 나이는 다들 아시죠?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나이가 있습니다. 바로 당신의 혈관 나이입니다.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몇 살인가요?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.